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과목 선택. 이거 정말 고민되시죠? 네, 맞아요.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선택지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화학 반응의 세계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화학 반응의 세계는요, 단순히 화학 공식만 외우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 주변이나 생명 현상 속에 있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 그 원리를 좀 깊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 진로 역량, 이런 걸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건 넘어서 이걸 이해하고 써먹는 능력을 기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쵸. 화학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론 산과 염기부터 시작한다고. 네, 맞아요. 일단 산과 염기, 그리고 이제 중화 반응을 배우는데 여기서 그 완충 용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완충 용액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피 같은 거 있잖아요. pH 변화를 막아주는 거, 이게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죠. 아하. 또 이온화 상수나 그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용액의 성질을 딱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평형 상태를 예측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살짝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물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렇군요. 화학 반응하면 또 에너지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배터리 같은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해요. 산화 환원 반응을 다루는데 이때 표준 환원 전위라는 개념을 써요. 표준 환원 전위. 네. 이게 뭐냐면 각 물질이 전자를 얼마나 세게 당기냐 이런 값인데 이걸 알면 어떤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서 에너지를 내놓는지 배터리처럼요? 네, 배터리처럼요. 또는 반대로 에너지를 넣어줘야 반응이 일어나는지 전기 분해 같은 거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에너지 전환 기술의 진짜 핵심 원리죠.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탄소화학물, 유기화학물 얘기도 좀 다룬다고요? 네, 맞아요. 탄소화합물의 구조를 결정짓는 그 작용기라는 게 있거든요. 작용기. 네, 그거랑 그 작용기가 일으키는 반응 유형들, 이건 중심으로 배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재료 만들 때나 아니면 신약 개발할 때, 신약 개발이요? 네, 이런 현대 화학의 아주 중요한 분야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최신 기술 동향까지 살짝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배우는 내용이 폭넓네요. 그럼 이 과목 어떤 학생들한테 특히 좀 추천할 만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 보통 화학 1이라고 하죠. 네네. 그걸 배우고 나서 화학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학생들한테 아주 좋죠. 특히 어떤 분야 관심 있는 학생들이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아니면 의학, 약학, 공학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요. 예를 들어서 화학연구원이나 신소재 개발자, 제약연구원, 또 의사, 약사, 환경 분석가 이런 직업들을 꿈꾼다면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관련 학과도 엄청 많겠네요. 네, 화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의예과, 약학과, 신소재공학과 등등 정말 다양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점이라던가 평가 방식 같은 거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화학 반응의 세계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보통 3학점에서 5학점 사이로 이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평가는 성취도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 절대평가랑 또 석차 등급이 같이 나오는 상대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하고요. 상대평가도 들어갈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 자료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2028학년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수능 과목은 아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이 점은 좀 장기적인 입시 계획 세울 때 고려해 볼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수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도 대학 가서 전공 공부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선택할 때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단 통합과학이나 일반 선택, 화학에서 배운 기초 개념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 과목의 바탕이 되니까 그 선수 과목 내용을 좀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학의 역사와 문화나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같은
같은 다른 융합 과목들이랑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결국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의 관심이랑 흥미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냥 뭐 어느 학과 가는데 유리해 보이니까 선택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 과목 내용 자체가 내 지적 호기심을 정말 자극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어떤 미래의 큰 그림이랑 이게 잘 맞는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네, 이 선택이 내 학습 여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요. 네, 오늘 화학 반응의 세계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화학 반응의 원리랑 응용을 아주 심도 있게 배우는 과목이고, 특히 화학이나 관련 과학, 공학, 의료 분야에 좀 진지한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교육부에서 나온 2022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과목 선택,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이나 또 미래 설계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흥미, 또 강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이런 걸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런 분야들 말고 화학 반응에 대한 깊은 이해가 미래 사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사라져가는 오래된 예술품을 복원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을 만드는 요리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